오늘은 의사가 환자에게 절대 말하지 않는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윤학범입니다. 60년 넘게 의사 생활을 해왔고 지금은 85세가 되었습니다. 어제도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동네 세 바퀴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텃밭에서 직접 기른 채소로 아침을 만들어 먹었지요. 제 또래 친구들은 이제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지난달에도 친구 정석구가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성공한 사업가였지만 자신의 몸에서 보내는 신호를 무시했습니다. 바쁘니까라며 말이죠. 결국 증상이 심해져서 병원에 갔을 때는 이미 암이 온몸에 퍼진 상태였습니다. 제 동창 강봉순 친구는 달랐습니다. 80세인 그녀는 최근 간단한 건강검진에서 의사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녀의 생체 나이가 60대 중반으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20년이나 젊게 산 비결이 뭐냐고 물었더니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별거 아니야. 웃으며 사는 거지. 하지만 몇 가지 습관을 항상 지켰어. 오늘 이 시간 제가 60년 의사 생활에서 알게 된 가장 소중한 비밀을 여러분께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마치 제가 60년간 모은 암의 방법을 한 번에 받는 것과 같습니다. 이 내용을 실천한다면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도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보다가 그만두신다면 정말 중요한 정보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궁금한 점을 물어봐 주세요.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암에 걸릴 위험이 얼마나 될까요? 함께 간단한 테스트를 해봅시다. 다음 질문에 머릿속으로 답해 보세요. 밤중에 두세 번씩 잠을 설치시나요? 매일 하던 일이 갑자기 이제는 힘에 부치시나요? 며칠 동안 밥맛이 없어 숟가락을 들기도 싫으신가요? 최근 몸무게가 갑자기 줄었나요? 화가 나거나 불안한 마음이 자주 드나요? 이 중 3개 이상의 예라고 답했다면 지금 당장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증상들은 우리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신호를 무시하다가 큰 병을 키웁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방법들을 따라하시면 이런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암은 소리 없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제가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은 환자들이 이렇게 말할 때입니다. 선생님, 저는 큰 증상도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암이라니요. 사실 암은 갑자기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아주 천천히 조용히 자라나는 병입니다. 그래서 더 무서운 것이지요. 우리 몸에는 매일 수천 개의 암세포가 생겨납니다. 놀라지 마세요.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건강한 사람의 몸은 이런 암세포를 바로 찾아내서 없애버립니다. 문제는 우리 몸에 이런 청소부가 제대로 일하지 못할 때 생깁니다. 제 환자 중 최근에 유방암 진단을 받은 홍옥분 여사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녀는 늘 바쁘게 살았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밤 9시까지 일하고 주말에도 쉬지 않았죠. 식사는 항상 빠르게 대충 해결했고 잠은 하루 5시간도 채 자지 못했습니다. 스트레스는 늘 최고조였죠. 그러다 어느 날 샤워 중에 우연히 만져본 가슴에서 덩어리가 느껴졌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이미 2기 유방암이었습니다. 의사인 제가 놀란 것은 그녀의 암이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그 암세포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크기로 자라려면 최소 5년에서 10년은 걸립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그녀의 몸은 계속 경고 신호를 보냈을 겁니다. 만성적인 피로감, 면역력 저하, 소화 문제, 수면 장애 하지만 그녀는 이 모든 신호를 늙어서 그래 혹은 요즘 피곤해서 그래라고 무시했습니다. 암을 일으키는 진짜 원인은 무엇일까요? 치명적인 암의 원인들은 첫째, 만성적인 염증입니다. 염증은 우리 몸의 방어 시스템이지만 이것이 오래 지속되면 DNA를 손상시켜 암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만성염증의 가장 큰 원인은 설탕과 정제된 탄수화물입니다. 하얀 밀가루, 과자, 빵, 떡, 심지어 흰 쌀밥까지도 우리 몸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둘째, 숨겨진 독소입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플라스틱 용기, 프라이팬의 코팅, 화장품, 세제 등에는 환경 호르몬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들은 우리 몸의 호르몬 균형을 깨뜨리고 특히 유방암, 전립선암, 갑상선암의 위험을 높입니다. 셋째, 만성적인 수면 부족입니다. 우리 몸은 잠을 자는 동안 손상된 세포를 복구합니다. 특히 밤 11시부터 새벽 3시 사이에 가장 많은 복구가 일어납니다. 이 시간에 깨어 있으면 우리 몸은 제대로 복구되지 않고 암세포가 자랄 위험이 높아집니다. 넷째, 만성적인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염증이 증가하며 암세포가 자라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다섯째,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입니다. 우리 장에는 수조 개의 미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이 균형이 깨지면 면역력이 약해지고 염증이 생기며 암 위험이 높아집니다. 항생제 남용, 가공식품, 스트레스는 장내 미생물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이런 원인들이 하루아침에 암을 일으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10년, 20년 동안 계속된다면 그때는 우리 몸의 방어 시스템이 무너지고 암세포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영상의 절반을 보셨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내용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암 예방의 가장 강력한 비밀은 바로 아침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하는 일들이 하루 전체의 건강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60년 넘게 지켜온 아침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끝까지 들으시면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째, 깨어나자마자 스트레칭입니다. 밤 동안 우리 몸의 림프계는 정체되어 있습니다. 림프계는 우리 몸의 청소부로 노폐물과 독소를 제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침에 팔과 다리를 쭉쭉 펴고 천천히 스트레칭을 하면 림프액이 다시 순환하기 시작합니다. 둘째, 따뜻한 물 한 잔입니다. 밤새 우리 몸은 수분을 잃었습니다. 찬물이 아닌 따뜻한 물을 마시면 장이 활성화되고 독소 배출이 촉진됩니다. 여기에 레몬 반 개를 짜 넣으면 더 좋습니다. 레몬의 산성 성분이 간의 해독 작용을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셋째, 깊은 호흡입니다. 창문을 열고 5분 동안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세요. 우리 몸의 모든 세포는 산소를 필요로 합니다. 특히 아침에 깊은 호흡을 하면 하루 종일 세포들이 활발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암세포는 산소가 부족한 환경에서 더 잘 자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넷째, 햇빛 쬐기입니다. 아침 햇빛을 10분만 쬐어도 우리 몸에서는 비타민 D가 생성됩니다. 비타민 D는 암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D 수치가 낮은 사람들은 대장암, 유방암, 전립선암에 걸릴 위험이 2배나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노인 80%가 비타민 D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창문을 통해서는 비타민 D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꼭 밖에 나가서 직접 햇빛을 쬐어야 합니다. 다섯째, 아침 식사의 황금 비율입니다. 제가 60년간 연구한 결과 아침 식사는 단백질 40%, 채소 40%, 탄수화물 20%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특히 아침에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면 하루 종일 혈당이 안정되고 면역세포가 활발하게 일합니다. 게다가 단백질은 암세포가 좋아하는 당분과 달리 건강한 세포를 만드는 데 꼭 필요한 재료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삶은 계란 2개와 된장국 다시마와 멸치로 우려낸 그리고 3가지 이상의 채소를 먹습니다. 밥은 작은 공기만 먹고요. 이런 식습관 덕분에 85세인 지금도 약 한 알 먹지 않고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제 환자 중 73세 탕만석 어르신은 대장암 수술 후 이 아침 루틴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의사들은 그에게 5년 생존율이 30%라고 했지만 그는 지금 수술 후 12년째 암 없이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아침 루틴은 너무 간단해서 무시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이고 암을 이기는 힘을 만듭니다.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해 보세요. 내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스트레칭하고 따뜻한 물 한 잔 마시는 것부터 시작해 보는 건 어떨까요? 이제 암세포가 두려워하는 4가지 음식입니다. 누구나 아시는 거겠죠? 하지만 이 모든 음식을 지킬 수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제 지인 중에는 음식으로 암을 예방할 수 있다는 말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최신 연구들은 특정 음식들이 실제로 암세포의 성장을 막거나 죽일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직접 실천한 결과 암세포가 가장 두려워하는 4가지 음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발효 음식입니다. 저염식 김치, 된장, 청국장, 요구르트 같은 발효 음식에는 수십억 개의 유익한 균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균들은 우리 장에 들어가 면역력을 높이고 암을 일으키는 독소를 제거합니다. 특히 김치에 있는 유산균은 대장암, 위암 세포를 직접 죽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제 환자 중 위암 3기 진단을 받은 79세 최분이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술을 거부하고 직접 담근 발효 음식만 먹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검사 결과 의사들은 놀랐습니다. 암 크기가 절반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녀는 수술을 받았고 의사들은 이렇게 건강한 조직은 처음 본다며 놀라워했습니다. 둘째, 버섯입니다. 특히 표고버섯, 상황버섯, 차가버섯, 영지버섯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의 자연살해 세포를 활성화시켜 암세포를 찾아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일본에서 버섯을 많이 먹는 지역의 암 발생률이 현저히 낮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간단한 방법은 말린 표고버섯을 물에 8시간 정도 불린 후 그 물을 버리지 말고 버섯과 함께 요리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버섯의 항암 성분은 물에 녹아 나오기 때문에 그 물까지 함께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녹차입니다. 녹차에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암세포의 성장을 막고 이미 있는 암세포를 자살하게 만듭니다. 특히 유방암, 전립선암, 피부암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하루 3잔의 녹차만 마셔도 암 위험을 30%까지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녹차를 우려 마십니다. 중요한 것은 물 온도입니다. 끓는 물이 아닌 80도 정도의 물로 우려야 항암 성분이 최대로 추출됩니다. 그리고 3분 이상 우려야 효과적입니다. 넷째, 컬러풀 채소입니다. 보라색 양배추, 빨간 고추, 주황색 당근, 초록색 브로콜리. 이렇게 색깔이 진한 채소들에는 파이토케미컬이라는 식물성 화학 물질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은 암세포가 자라는데 필요한 새로운 혈관 생성을 막고 이미 있는 암세포를 공격합니다. 특히 브로콜리, 양배추, 케일 같은 십자화과 채소에는 설포라판이라는 강력한 항암 물질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채소들을 일주일에 5번 이상 먹는 사람들은 위암, 대장암, 폐암 위험이 40%나 낮다고 합니다. 하지만 조리법이 중요합니다. 설포라판은 고온에서 파괴됩니다. 그래서 살짝 데치거나 찌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제 방법은 브로콜리를 잘게 썰어서 10분 정도 그대로 두었다가 물에 살짝 데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설포라판 함량이 3배나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음식들은 약국에서 파는 비싼 약보다 더 강력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부작용도 없고 맛도 좋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히 먹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먹는다고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먹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의 식탁에 이런 음식들을 하나씩 늘려보세요.
그리고 한 달, 석 달, 1년 후에 달라진 건강 상태를 확인해 보세요. 분명히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겁니다. 그리고 잠의 놀라운 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자느냐입니다. 가장 놀라운 사실은 잠이 최고의 암 예방법이자 치료법이라는 것입니다. 의대에서는 이런 것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약이나 수술로 돈을 벌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최신 연구들은 수면의 질이 암 발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잠을 자는 동안 자연 치유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암세포의 자연 치유의 시간입니다. 특히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가장 많은 복구가 일어납니다. 이 시간에 깨어 있으면 우리 몸은 제대로 복구되지 않고 암세포가 자랄 위험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밤 근무를 오래 한 사람들은 유방암, 전립선암, 대장암 위험이 60%나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제 환자 중 유방암 재발 위험이 높은 64세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가장 큰 문제는 불면증이었습니다. 매일 밤 2~3시간밖에 자지 못했죠. 저는 그녀에게 수면의 질을 높이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6개월 후 그녀의 면역 수치는 놀랍게 개선되었고 암 표지자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수면의 질을 높일 수 있을까요? 제가 60년간 수천 명의 환자들에게 알려준 생사를 가른 방법들입니다. 여러분, 이 방법들을 단 한 번이라도 실천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없는 제 환자들이 살아 있었을 겁니다. 알고도 실천하지 않는 순간 여러분은 매일 밤 암세포에게 성장할 기회를 선물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밤부터 당장 시작하지 않으면 내일은 이미 늦을 수 있습니다. 첫째, 잠자리에 들기 2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이나 TV를 보지 마세요. 블루라이트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합니다. 멜라토닌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둘째, 자기 전에 따뜻한 물로 반신욕을 해보세요. 15분만 해도 체온이 올랐다가 내려가면서 자연스럽게 졸음이 옵니다. 연구에 따르면 체온이 1도 올랐다가 내려가면 수면의 질이 20% 향상된다고 합니다. 셋째, 잠자리에 들기 30분 전에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마셔보세요. 우유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있어 수면을 유도합니다. 여기에 꿀 한 스푼을 타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넷째, 침실의 온도를 18도에서 20도로 유지하세요. 실내가 너무 더우면 깊은 잠에 들기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 머리는 시원해야 잠이 잘 옵니다. 여름에는 차가운 수건을 이마에 올려놓고 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섯째,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세요. 우리 몸에는 생체 시계가 있습니다. 이 시계가 규칙적으로 작동해야 수면 호르몬과 스트레스 호르몬이 적절한 균형을 이룹니다. 주말에 늦잠을 자더라도 평소보다 1시간 이상 늦게 일어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이런 방법들이 너무 단순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의사 생활에서 수면의 질을 높인 환자들이 놀랍게 회복되는 기적의 모습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약이나 수술보다 더 강력한 효과를 보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한 달만 이 습관을 지켜보세요. 분명히 달라진 건강 상태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비밀은 아마도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감정과 마음이 암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의사들이 이 부분을 무시하지만 최신 연구들은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부정적인 감정이 암 발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제 오랜 친구 남상두 박사는 폐암 진단을 받았을 때 이미 말기였습니다. 의사들은 그에게 3개월 시한부 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과 마음가짐을 완전히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매일 명상을 하고 용서의 편지를 썼습니다. 특히 30년간 미워했던 동생에게 용서의 편지를 썼죠. 놀랍게도 그는 3개월이 아니라 10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것도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말입니다. 스트레스는 어떻게 암을 일으킬까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염증이 증가하며 암세포가 자라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특히 NK 세포자 연살의 세포의 활동이 억제되는데 이 세포들은 암세포를 찾아 죽이는 우리 몸의 경찰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누구나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를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제가 60년간 연구하고 검증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웃음 훈련입니다. 하루에 한 번, 3분 동안 크게 웃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더라도 억지로라도 웃으세요. 웃을 일이 없더라도 웃는 행동 자체만으로도 엔돌핀이 분비되고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하루 10분 웃는 사람들은 NK 세포의 활성도가 40%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둘째, 명상입니다. 하루 10분이라도 좋으니 조용히 앉아서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명상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면역력을 높이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3개월 이상 명상을 한 사람들은 텔로미어라는 유전자 부위가 늘어납니다. 텔로미어는 우리 세포의 수명과 관련이 있어서 이것이 길수록 건강하게 오래 삽니다. 셋째, 용서하기입니다. 우리 모두는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한 분노나 원망을 품고 있습니다. 이런 감정은 독약과 같아서 우리 몸을 서서히 망가뜨립니다. 종이에 그 사람에 대한 모든 원망을 적은 다음 그 종이를 태우거나 찢어버리는 의식을 해보세요. 이것은 용서를 위한 첫 걸음입니다. 이런 방법들이 너무 단순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수많은 환자들이 이런 방법들로 놀라운 회복을 이루는 것을 보았습니다. 약이나 수술로는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들이 이런 단순한 방법들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60년 의사 생활에서 깨달은 암 예방의 비밀을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아침 루틴, 면역력을 높이는 음식들, 수면의 질 높이기, 그리고 감정 다스리기. 이것만 실천해도 여러분의 건강은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씩 천천히 시작하세요. 예를 들어 이번 주는 아침 루틴부터 시작해 보는 건 어떨까요? 일주일만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발효 음식을 하루 한 번씩 먹어보세요. 이렇게 하나씩 습관을 만들어가면 6개월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건강은 병원에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 속에 우리가 매일 하는 선택 속에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 친구들에게도 이 영상을 알려주세요.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는 일에 여러분도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알찬 내용들로 찾아뵙겠습니다. 댓글로 궁금한 점이나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의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